네, 3장 신경조절과 운동 기출문제 3-9번 교재는 89페이지 추체비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은 시작을 이렇게 좀 가볍게 하려고요. 일단 되뇌 그리고 뇌줄기 그리고 손에 그리고 척수를 이렇게 그립니다. 뇌줄기는 세 파트로 나눠져요. 일단은 중간뇌라는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뇌라는 부위가 있고 그 다음 숨뇌가 있죠. 중간뇌 다리뇌 이름 참 잘 지은 게 되뇌와 척수 중간에 있는 부위라 중간뇌, 그 다음에 다리뇌는 중간뇌와 숨뇌 사이에 있으니까 다리뇌. 그러면 숨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뇌와 다리뇌가 해부학적 구조라든지 위치라든지 아니면은 생리적 기능 뭐 이런 걸 따라서 이제 보통 이름을 짓는데, 그럼 숨뇌라는 건 결국 무슨 특징을 지었을까? 어떤 기능을 할 것 같아요? 이 숨뇌가 호흡을 조절하는 기능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숨뇌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뇌는 중추신경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호흡 중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숨뇌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쵸? 뇌줄기에 있구나.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얘들아, 호흡을 반복해야 살 수 있지. 예를 들면 호흡, 호흡, 호흡 이래야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호흡, 호흡을 반복하고 있는데 순서를 바꿔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흡호, 흡호, 흡호로 바꿔보면 죽어요? 그래도 살지. 그죠? 근데 왜 호흡이라고 얘기했을까? 선생님, 흡호보다는 호흡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처음부터 흡호란 말을 들었다면 그럼 흡호가 자연스럽고 호흡이 어색하단 말이에요. 제 생각인데 호기, 흡기라는 거잖아요. 호기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와 관련이 있고 흡기는 산소랑 관련이 있습니다. 호기 그러면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고 흡기 그러면 산소 들여 마시는 거예요. 야, 저 신선한 이산화탄소 들여 마셔라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호흡이라는 건 결국 이 기체들 때문에 하는 건데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 기호 1번이네. 호가 흡이 기호 1번이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호흡 중추에서 호흡을 조절하려면 어떤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산소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에 대한 정보를 호흡 중추에서 받아가지고, 즉 숨내에서 받아가지고 호흡을 조절하는구나.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졌어요. 내부 환경에. 내부 환경이라는 건 혈중의 이산화탄소 양을 얘기합니다. 그걸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를 좀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안정, 즉 정상치보다 많아졌으니까 정상치로 만들려면 이산화탄소를 뱉어야 되잖아요. 그럼 호가 많아져야 되겠네. 그리고 빨라지고 깊어져야 되겠네. 결국엔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흡은 자동빵 많아지겠네. 선생님, 자동빵이라니요. 아니, 운동을 하면 산소의 요구량이 많아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산소의 요구량 때문에 흡기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이 산소의 요구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내부 환경, 즉 혈중에 이산화탄소 생산량도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호가 깊어지고 빨라지고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흡도 자동빵 오는 거 아니에요. 아, 호만 할 수 있어요? 흡도 해야지. 그쵸? 아, 그래서 호흡을 조절하는 이 기전이라는 게 결국엔 이산화탄소 양을 감지한 센서로부터 숨내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호흡을 조절하는구나 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숨 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이, 여러분들, 제가 저 좋아하는 가수 중에 박효신 씨의 그 숨이라는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숨. 이 숨이라는, 박효신 씨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댓글에 참 잘했어요. 글도 좀 남겨주시고 하셔야 돼요. 잘 나가실 때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박효신 씨의 이 숨이라는 노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는 너무 좋은데 경고합니다. 우리가 좀 부르기 쉬운 노래도 좀 불러주세요. 경고해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손가락질 하면 안 되지. 손가락 굽힙니다. 겸손하게. 박효신 씨의 이 숨을 따라 부르다 보면 정말 숨 넘어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고음이지만 또 길잖아요. 음이. 그러다 보면 호기가 길어져요. 그러다 보면 감지할 이산화탄소가 없어요. 감지할 이산화탄소가 없다는 얘기는 호흡을 더 이상 조절할 정보가 없다는 얘기, 호흡을 멈춘다는 얘기라니까. 그러면 숨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잠수부들이 잠수하기 전에 산소통 메고 들어가지 않을 때 과호기를 해요. 후후후 이렇게 몇 번 호기를 그냥 강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들고 잠수를 오래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지하고 그게 숨내에 전달이 되면 숨내에서 호흡을 조절하는구나. 그럼 그 감지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심장이 있죠. 대동맥이 있고 커진 부분을 대동맥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목 쪽으로도 가죠. 동맥이 가지를 쳐서 여기 목 동맥체라는 데가 있어요. 목 동맥
체가 있어요. 여기에 말초화학 수용기가 있다고 제가 순환 때 이미 기초편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말초화학 수용기에서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감지합니다 라고 하면 혈중의 이산화탄소 양을 감지한다는 얘기예요. 이산화탄소의 양을 여기와 여기서 감지해갖고, 야, 이거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네. 예를 들면 운동 중이에요. 그럼 운동 중에는 혈중의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했으니까 요거를 호흡 중추에 알려주자. 그러면 호흡기를 좀 늘릴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말이 짧아질 뻔했다 지금. 근데 혈액을 따라서 가기엔 너무 느리죠. 그쵸? 혈액을 따라서 언제 그 정보를 줘? 그러니까 뭘 따라서 주냐면 신경을 따라줘요. 그 신경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동맥궁에 있는 거는 뇌신경 10번 미주신경입니다. 미주. 요거는 지금 안 해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9번 혀인두신경이 목동맥체의 정보를 숨내에게 전달해요. 빠르죠. 그쵸?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했는데, 그럼 얘들이 숨내에서 전달 받았겠죠. 그 숨내에서 그 정보를 전달 받으면 호흡을 조절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다 왔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호흡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흡근. 그쵸? 그 호흡근에다가 이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럼 호흡근이 자극해서, 즉 수축 이완을 반복해서 호흡이 깊어지고 빨라지는데, 이 혀인두신경과 미주신경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로 운동신경에 연결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들이 있어요. 그런 걸 뭐라 했죠? 계제신경이라고 했습니다. 계제신경에서 그걸 받아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을 통해서 주는데, 호흡근에도 갈비근이 있어요. 갈비근. 외늑간근, 내늑간근. 그 다음에 그 가로막이라는 게 있어요. 횡격막. 그러니까 횡격막으로도, 횡격막은 가로막 신경으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횡격막 신경에게 이 정보를 줄 거고, 갈비근은 갈비 사이 신경근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외늑간근, 내늑간근이 흥분할 거고, 가로막이 흥분하겠죠. 그럼 이제 호흡이 깊어지고 빨라지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만약 추체외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추체외로의 그 시작은, 신호의 시작은 대뇌 겉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맞는 얘기죠. 지금 이 가로막과 갈비근, 갈비 사이의 근육,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대뇌 겉질에서 명령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호흡근에서 명령했잖아요. 물론 대뇌 겉질에서 명령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호흡을 지금 멈춰보세요. 한번 멈출 수 있죠. 다시 해보세요. 할 수 있잖아요. 요건 되뇌 겉질에서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한 거죠. 어디다가? 호흡근에다가. 그러니까 호흡근이라는 놈은 골격근이긴 하지만 수의적으로도 조절하고 불수의적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추체외로를 통해서 여러 움직임의 그 조절을 공유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 추체외로에서 신호의 시작이 되뇌 겉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 계제신경을 꼭 거치는구나. 그러니까 상위신경과 하위신경이 시냅스에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계제신경이 중간에 신호를 게재해 주는구나, 중계해 주는구나.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 움직임의 조절을 공유한다라는 거. 요런 게 추체외로구나 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고 복잡한 운동들은 추체외로를 통하겠죠.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